네, 반갑습니다. 퇴직심리학자 최환규입니다. 당연히 이제 건강이죠. 우리가 이제 인구 통계학에서 그 평균 수명, 기대 수명, 그다음에 이제 건강 수명이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하는데, 뭐 수명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몇 살을 살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수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2.7세라고 지금 하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적으로 이제 82.7세까지 살 것으로 이제 예상한다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러면 82.7세라고 하면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93세까지 산다고 하면 다른 사람은 어떤 73세에 그렇게 사망할 수 있는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지금 해봐야 되는 게, 아무래도 이제 평균이 82세라고 해서 내가 82세에 뭐 어떻게 된다는 게 아니라 20년을 더 살 수도 있고 30년을 더 살 수도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평균보다 내가 뭐 일찍 사망한다고 하면 뭐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제 평균보다 더 산다고 했을 때 더 살 거를 기대를 하고 그 준비를 지금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기대 수명하고 이제 건강 수명이라고 하는 용어를 다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기대 수명은 뭐 그렇게까지 영향을 많이 안 미치니까 우리가 기대 수명은 뭐 잠깐 생략을 하고, 이제 우리한테 실제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건강 수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60살에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평균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까지 살고 그다음 이제 사망을 할 텐데, 이 사는 기간에 아무런 질병 없이 정말 이제 신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수명을 이제 건강 수명이라고 지금 하는데, 그 세계 건강 기구에서 이제 건강이라고 지금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 건강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은,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건강한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완전한 상태라는 걸 이제 우리가 건강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정신적으로 뭐 치매도 안 걸리고, 그다음 이제 기억력도 온전하고, 사람들하고 관계 맺음도 잘 하는 이제 이런 상태를 지금 말하는데, 우리 신체에서 각 기관별로 뭐 뇌 기능, 그다음에 심장 기능, 신체 기능, 뭐 사지가 멀쩡하고 이제 이런 기능들을 잘 할 때 우리가 이제 건강하다고 생각을 지금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건강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체 건강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당연히 이제 나이가 들면 우리가 이제 신체에 노화가 생깁니다. 뭐 발다리가 약해져 갖고, 뭐 많은 분들이 조금 나이가 들면 이제 지팡이 의지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다리가 이제 좀 아프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보조기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지팡이에 좀 의지를 한다든가 휠체어를 탄다든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떤 약간의 이제 불편함을 이제 겪게 되는데, 만약에 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치매에 이제 걸려갖고 치매 환자가 됐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무리 뭐 신체가 멀쩡하더라도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거, 그다음 이제 관계 맺는 거, 그다음 이제 가족들하고 어떤 같이 있는 시간 자체가 뭐 여러분들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뭐 이제 내가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지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별로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가족들은 되게 이제 괴롭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약간 이제 뭐 폭력적인 성향이 나타난다고 하면 얼굴 보는 자체가 이제 계속 그 욕을 들어야 되고, 그다음 이제 같이 뭐 식사하고 밥 먹을 때 계속 이제 뭐 의심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치매 환자가 그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가족들을 의심하는 건데, 이제 계속 뭐 밥 먹을 때마다 뭐 네가 지금 내 돈을 훔쳐가려고 하느냐, 뭐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같이 있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이제 지옥처럼 느껴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그렇게 이제 가족들이 같이 있는 거에 대해서 견디지를 못하게 되면 그 치매 환자를 이제 요양원이나 치매 병원으로 이제 입원을 시킬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면, 내 본의하고 상관없이 이제 외롭게 되고, 그 다음에 가족들로부터 이제 격리를 당하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경험하는 많은 분들이 퇴직 준비라고 하면, 아, 내가 이제 신체가 건강할 거다, 이 생각만 하시고 그 준비를 지금 하시는데, 신체 건강은 약간의 이제 불편함을 느끼는 거고, 그 다음에 신체가 건강하지 않을 때는 충분하게 이제 보조 도구라든가 도와주실 분이 있는데, 뭐 신체 인지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떨어졌을 때는 사실은 이제 도와주기도 마땅치 않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불편하니까 어떤 부분을 도와달라고 구체적으로 이제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인지 기능이 떨어졌을 때는 내가 지금 어떤 부분이 불편하니까 이걸 도와달라고 요청을 지금 제대로 못할 뿐더러,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지 기능이 떨어졌을 때는 사회적 관계, 그러니까 뭐 가족 관계, 동료 관계, 지인 관계, 이런 관계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지금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이제 관계 맺음을 지금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저절로 이제 왕따가 당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뭐 환자로서 이제 평생 거기 그 자리에서 이제 삶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이제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이제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내가 정신 건강, 심리 건강을 어떤 식으로 유지할 건가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널리 알려진 그 건강에 부정적인 뭐 습관은 이제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가 흡연하고 이제 그 음주인데 뭐 흡연은 그렇게 뭐 이 신체 건강에만 영향을 미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뭐 연구 결과가 대부분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뭐 흡연에 대해서는 뭐라고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불편한 게 뭐 흡연은 뭐 스트레스를 지금 해소하는 뭐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그건 뭐 이제 선호식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맡기시는데 이 음주가 이제 좀 문제가 됩니다. 계속 이제 요새 최근에 나오는 그 연구 결과를 보면 약간의 음주도 이제 뇌 기능에 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 결과가 계속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 어떤 그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이제 건강, 정신 건강에도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게 음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나이가 들에 따라서 음주 양이 지금 늘어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제 알코올 대신에 뭐 다른 쪽으로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음주가 가족들하고 관계를 지금 이제 망치는 굉장히 그 원인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술이 좀 과하게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술주정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가족들한테 굉장히 지금 큰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음주를 지금 하는 사람하고는 이제 멀리 떨어지고 싶은 그런 뭐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왕따가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제 가급적이면 음주는 좀 삼가하시는 게 중요하다. 운동 부족이 또 이제 문제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신체 건강하고 심리 건강, 정신 건강이 다 같이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신체 건강을 조금 이제 강화를 지금 하시는 동안에 어떤 정신 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좀 적절히 운동을 좀 하셔라.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불규칙한 식습관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영양에 그 밸런스가 지금 안 맞게 되면 뭐 여러분들 이제 다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초가공식품이라고 하는 뭐 패스트푸드 이런 부분들은 뭐 우리한테 어떤 그 호르몬 체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집에서 좀 건강한 식단으로 이제 꾸려 나가시기를 이제 권장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을 좀 적게 자는 그 수면 부족도 여러분들 이제 신체 건강하고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충분하게 수면을 지금 취할 때는 그 피로 회복이라든가 아니면 면역력을 높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잠을 적게 자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이제 술을 마신다고 하는데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 음주를 하는 순간 수면의 질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내가 지금 인지를 못해서 이제 그런 뭐 술 취하면 잠을 푹 자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지금 우리 몸에 수면의 질에는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트레스 관리를 지금 제대로 못할 때 이제 신체 건강이라든가 심리 건강, 정신 건강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건 뭐 이미 다 아실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겠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같이 있을 때 하고 여러 사람하고 같이 모여갖고 이제 내가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하고 혼자 외롭게 이제 고독을 씹는 거하고는 굉장히 지금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또 내가 건강해야지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지금 맺을 수가 있는데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게 또 다시 부정적으로 나한테 피드백이 오는 이런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건강할 때 잘 관계 맺음을 잘 하시게 되면 굉장히 지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인지활동 부족이 또 여러분들 심리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고스톱을 열심히 치면 뭐 이제 치매 안 걸린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이제 뭐 여러분들이 독서를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건강한 그런 쪽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시게 되면 이런 부정적인 부분들이 다 지금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은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 지키셔야 됩니다. 뭐 내가 이제 건강이 어느 정도 악화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새로 시작하면 되겠지 뭐 이런 생각보다는 그 신체 건강, 심리 건강, 정신 건강이 다 같이 이제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삶에 되게 지금 그 중요한 그런 포인트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긴 병 끝에 이제 효자가 없다 뭐 이런 속담도 있는데
사실은 뭐 아무리 이제 부모라도 내가 이제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시간과 노력을 지금 만약에 이제 들여야 된다고 하면 대부분 이제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제가 이제 다리가 예를 들어서 뭐 다쳐갖고 이제 한 달 동안 깁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한 달 후에 완쾌가 된다고 하는 어떤 그 우리가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한 달이라고 하는 그 기간은 좀 힘들더라도 견딜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제가 퇴직을 지금 하고 난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인지 기능이 약해졌다든가 아니면 이제 뭐 신체가 약해져 갖고 더 이상 이제 회복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이제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 내가 지금 언제까지 케어를 해야 되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사실은 손을 놓게 될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많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뿐만 아니라 좀 안 좋은 말로 제가 이제 치매에 걸려갖고 가족들한테 이제 계속 민폐를 끼친다. 아무래도 이제 인지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가족들한테 했던 말을 반복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 뭐 내가 어떤 약속이 있다. 그러면 계속해서 몇 시에 약속이 있냐, 장소는 어디냐, 이 약속을 왜 해야 되느냐,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 계속 이런 걸 이제 반복해서 질문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치매 환자는 한 번 묻는 걸로 지금 이제 기억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묻는 걸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지만 가족 입장에서 보면 한 10번 정도 대답을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말을 계속 10번을 지금 반복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목소리가 좀 높아지면서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치매 환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한 번 물었는데 가족이 자기한테 지금 갑자기 이제 짜증을 내게 되면 좀 황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너 왜 지금 나한테 짜증을 내느냐?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이제 서로 이제 화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갈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지금 얼마나 이제 건강할 때 어떻게 이제 이 심리 건강이나 정신 건강까지 같이 지킬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건강은 계속 이제 건강할 때 이게 뭔가 운동을 뭐 하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은 내가 지금 내 신체가 건강해진다고 하는 느낌을 잘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지금 만약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뭐 수익률이 지금 한 달 지나면 뭐 10%가 됐다든가 마이너스가 20% 됐다든가 뭔가 지금 숫자로 이렇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뭔가 지금 내가 투자를 했구나. 내가 지금 수익률을 냈구나. 이런 걸 지금 내가 이제 몸으로 깨달을 수가 있는데, 내가 운동을 하더라도 이게 이제 수치적으로 잘 안 나타나니까 내가 지금 운동을 지금 한 보람이 있을까 뭐 귀찮은데 다음에 해야 되지 뭐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건강을 지금 다질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지금 놓치게 되는 거고, 퇴직 후에 시간이 많으니까 그때 이제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미 늦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한 20년, 30년 하는 동안에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음주를 많이 하셨다고 하면 여러분들 간하고 뇌 기능 상태에는 약간의 이제 정상적인 사람보다는 기능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 간을 회복시키는 건 뭐 뭔가 지금 치료도 받고 약물을 투여하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뇌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회복을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이 건강을 잘 유지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뇌 기능 자체는 여러분들 의지하고 상관없이 나이가 들게 되면 노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뇌 세포 하나하나가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이게 죽는 세포가 늘 뿐이지 이게 재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뇌 세포 하나하나가 죽을 때마다 이제 일단 여러분들의 뇌 기능은 떨어지기 때문에 인지 기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치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제 이게 생활 습관하고 이제 맞물려 갖고 여러분들이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음주를 지금 할 시간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귀찮으면 뭐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를 계속해서 시청을 하게 되면 뇌 기능이 이제 건강하게 자극을 지금 하기보다는 계속 이제 부정적인 자극, 쉽게 얘기하면 뇌 세포를 활성화하게 하는 게 아니라 뇌 세포를 지금 죽이는 쪽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시간을 지금 보내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이제 뇌를 지금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뭐 알코올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게 뇌 기능을 지금 자꾸 이제 떨어뜨리게 되다 보니까 이제 건강 수명 자체가 앞당겨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건강 수명이 이제 70세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건강하지 못한 삶을 지금 어떤 평균 수명보다 아니면 기대 수명보다 더 많은 기간을 건강하지 못하게 이제 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건강하지 못한 삶을 이제 사는 기간이 늘면 늘수록 어떤 경제적인 부담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 경제적인 부담은 뭐 금전적으로 여러분들이 퇴직금을 충분히 이제 준비했다고 하면 아무런 부담이 안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 퇴직금에 대한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경제적인 부담이 늘게 되면 가족들한테도 피해를 미칠 수가 있다. 경제적인 부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피곤하게 되면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프게 되면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부정적인 정서가 이제 전염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지금 아프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 즐거워할 틈이 없는 거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가장이 이제 아파졌을 때 이제 가족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굉장히 지금 크게 된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의 일상도 무너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가 치매로 이제 계시게 되면 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를 지금 어느 정도 뭐 좀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전적으로 지금 24시간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가족 중에 누군가를 돌봐야 된다. 그렇게 되면 그 가족의 일상도 그 치매 환자를 돌보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줄어들기 때문에 그분한테도 굉장히 지금 부담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모를 지금 원망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서 이제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이게 이제 가족들의 어떤 그 균형이 이제 생기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이제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족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자체도 굉장히 지금 아픈 건 난데 왜 가족들이 나한테 지금 짜증을 내는가? 그러니까 나를 지금 안타까워해야 되고 정말 지금 돌봐야 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지금 부담스럽게 느낄까? 뭐 이런 좀 황당한 아니면 정말 화가 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삶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자식들은 자식들의 어떤 그 고유의 삶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이 아픔으로 인해서 자식들의 삶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귀속시키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서로한테 지금 다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가족들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가족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희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가족들의 도움이 없으면 뭐 여러분들이 즐기던 어떤 지인들하고 어떤 모임도 같이 못 갖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로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어떤 삶 자체가 굉장히 이제 망가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외로움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지금 하고 싶었던 아니면 이제 정말 많은 시간들을 정말 힘들게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할 게 여러분들 건강을 지금 어떤 식으로 이제 유지하실 건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요양원이나 아니면 이제 요양병원을 지금 만약에 이제 입원을 지금 하셔야 된다 이렇게 되면 거의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겠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200만 원이라고 하는 뭐 연금이든지 이런 걸로 지금 보충이 되면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뭐 큰 부담 없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만 원을 뭐 연금으로 이제 받는다고 하면 누군가는 그 100만 원을 이제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요양원을 못 가는 상황이라서 이제 집에 있어야 된다고 하면 누군가는 사회활동을 좀 줄이고 여러분들이 돌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회활동을 줄인다는 얘기는 그 수입의 이제 감소로 오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수입 감소를 또 다른 가족이 감당해야 되는 이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지금 가장 이상적인 건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건강하게 이렇게 지금 지내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이제 그런 건 뭐 거의 이상적인 부분이라서 이제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기대 수명하고 여러분들의 건강 수명의 그 갭을 줄이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될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게 여러분들이 가족들한테 어떤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유산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숨을 거둘 때 가족들이 내 이미지를 지금 건강한 가장 아니면 건강한 엄마 이 이미지로 기억에 남겨주실 건지 아니면 정말 아픈 아버지, 아픈 엄마 그래서 내가 지금 정말 힘들었다 이런 기억을 지금 남겨주실 건지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든다는 얘기는 이제 뭐 신체적으로 이제 신체나 뭐 심리나 뭐 아니면 이제 정신 건강에서 다 이제 점점 건강이 이제 약해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장인이 이제 취업해서 퇴직할 때까지 보통 이제 한 20-30년 정도 직장 생활을 지금 하게 되는데 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이게 이제 보통 그 중년기를 지나가고 이제 노년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노년기가 시작될 때 퇴직을 지금 하기 때문에 곧 퇴직할 시기가 되게 되면 뭐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이제 인지적으로 이제 변화가 복합적으로 이제 일어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개인 생활 습관이라든가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들이 뭐 각기 이제 다른 그 경험을 지금 하게 되는데 이런 변화를 우리가 이제 노화라고 생각을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노화라고 하는 건 제일 지금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가 이제 신체가 허약해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기억력이 감퇴가 되는 부분이고 뭐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이제 겪으셨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아니라도 여러분들 이제 부모님을 보시면 아 내가 지금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할 건가는 이미 다 경험을 지금 하셨을 텐데 우리가 이제 이 노화를 지금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바라볼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곱게 나이가 드셨다 이런 분들도 지금 많이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따라가실 건지 아니면 정말 아 내가 지금 나이가 들면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정말 저렇게 닮지 말아야 되는 그런 분들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버스는 말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시다 보면 나이 드신 분 중에서 되게 이제 좀 추태를 부리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아 나이가 들지 왜 저렇게 지금 좀 생활을 태도를 지금 왜 저런 행동을 하실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내가 지금 그 전에 어떤 식으로 이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나이가 들게 되면 그 행동들이 강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새로운 뭔가 학습을 지금 한다는 얘기는 어떤 그 뇌신경의 새로운 길을 지금 이렇게 뚫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이제 닦아야 되는데 우리가 노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새로운 길을 지금 닦기보다는 자기가 행동했던 부분들을 익숙한 행동들을 지금 반복하는 성향들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나이가 들었을 때는 기존에 있는 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자꾸 이제 어떻게 하면 활용할 건가를 고민을 지금 하는 거지 새로운 어떤 시대적인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응하려고 노력을 지금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자녀하고 이제 나이가 한 20, 30년 차이가 날 텐데 그러면 걔네들이 지금 행동하는 부분들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얘네들 입장에서 얘네들이 어떤 지식을 하고 어떤 경험을 지금 자주 하는지에 대한 그걸 이해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기존에 이제 잘 익숙했던 방법으로 그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이 사람들을 지금 이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대 차이가 굉장히 나면서 그게 이제 갈등으로 이어지는 거죠. 예전에 여자들하고 이제 뭐 손잡고 뽀뽀만 하면 결혼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그런 가치관을 지금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 내가 몸가짐을 잘해야 돼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유 또 꼰대가 지금 또 꼰대짓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치관의 충돌을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가정이나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 만나는 커뮤니티에서 잘 지금 그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들 지금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노화가 지금 일어나게 되면 신체적인 변화는 뭐 당연히 지금 이제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적인 변화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정신적인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다양하게 일어날 수가 있다. 이건 이제 뭐 건강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강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지금 하실 거고, 그 다음에 굉장히 뭐 보험회사에서도 치매 보험에 대한 굉장히 지금 많은 그 선전을 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치매가 여러분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노화가 일어났을 때 사회적인 변화에 대한 부분들은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새로운 어떤 자극에 대해서 뭔가 지금 받아들이려고 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드신 분들하고 교류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이제 젊은 사람들하고 교류할 가능성이 많은데 자꾸 이제 내 관점에서 그 사람들한테 강요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런 식으로 생활을 했으니까 너희들도 지금 뭐 이렇게 생활해라. 이렇게 여러분들 의지하고는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닌데 계속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경험을 지금 그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부담스럽게 작용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어떤 그 삶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어떤 그 갈등이 생기다든가 아니면 이제 서로 이제 부담스럽게 되면 소통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통이 안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관계도 소홀해지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화라고 했을 때 뭐 신체도 약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새로운 환경에
받아들이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익숙했던 관점, 익숙했던 가치관을 상대방한테 이제 전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강하다고 생각을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되시면 내가 상대방하고 교류를 할 때도 조금 더 이제 조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여러분들이 그냥 말은 좀 적게 하시고 그다음에 상대방 말을 자꾸 이제 들으시는 게 굉장히 지금 효과적으로 어떤 사회관계를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말을 한다는 얘기는 내 생각이라든가 내 가치관, 내 이념이 지금 상대방한테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그 사람들한테 되게 부담스럽게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귀를 막 열게 되면 여러분들 가치관이 상대방한테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이 나한테 지금 어떤 경험을 지금 얘기하고 어떤 지식을 지금 얘기할 수 있는지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게 되면서 여러분들도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게 지금 뭔가 새로운 어떤 그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건 누구나 다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하고 사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 말을 잘 들어주는 게 가장 그 사회적 관계를 지금 쉽게 맺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대방한테 뭔가 여러분들을 강요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잘 얘기를 해주게 되면 상대방이 여러분을 지금 먼저 찾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제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외롭지가 않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혹시 이제 과거에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의견을 물으면 그때 이제 다시 과거 경험들을 지금 얘기를 해주시게 되면 상대방한테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 그게 이제 결국은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이제 조언 드릴 수 있는 건 입은 닫고 귀는 여는 게 그 나이가 든 사람들이 사회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게 되면 상대방이 여러분을 찾게 되고 여러분을 찾게 되면 점심도 사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착값도 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경제적인 부담도 굉장히 줄어들면서 뭔가 활기찬 그런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을 한다는 얘기는 어찌 보면 정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정말 이제 강한 사람 빼놓고는 대부분 다 말을 하게 되면 이 말에서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상대방을 지금 밀어내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뭔가를 지금 강요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점점 거리를 지금 멀리 하게 되는 거죠. 제 가까이 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상대방 내가 말을 하는 순간 가족부터 지인이라든가 친구 이런 사람들이 저하고 이제 어떤 심리적 거리감이 점점 생기기 때문에 나하고 이제 교류가 줄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관계를 지금 맺지 않게 되면 어떤 사회적 관계가 이제 줄어들게 되고 이게 결국은 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지 체계가 이제 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멀어진 사람들을 다시 이제 가까이 불러들일 수 있는 방법이 내가 말을 줄이고 이제 상대방 말을 잘 들어주는 게 굉장히 지금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상대방 말을 점점 잘 들어준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나한테 점점 가까이 와도 별 부담이 없이 그러니까 그 심리적으로 거리감이 줄어들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말은 줄이고 귀를 여는 게 어떤 사회적 관계에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인지기능이라고 지금 하는 게 이제 몇 가지 담당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게 이제 기억력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기억이라고 지금 하면 단기 기억하고 이제 장기 기억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장기 기억하고 단기 기억을 뭘로 비교하냐면 내가 이제 인지 기능이 떨어졌을 때 이게 단기 기억은 사라지지만 장기 기억은 이제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장기 기억을 가지고 이제 생활을 지금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기억 속에 우리 가족은 나를 지금 굉장히 지금 돌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인식이 돼 있는 기억이 있다고 있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은 나로부터 이제 어떤 돈을 지금 좀 빼앗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지금 가족에 대한 기억이 돼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 속에 긍정적으로 지금 만약에 이제 인식이 돼 있으면 가족들한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점점 더 강해지겠지만 만약에 이제 가족들한테 의심을 지금 하는 그런 기억들이 만약에 오랫동안 이제 저장돼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가족을 멀리 하면서 가족들한테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지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부모를 찾아왔을 때 오늘은 뭘 또 뜯어가려고 지금 이렇게 왔어. 뭐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억에 어떤 기억들이 들어있는지 이거에 대한 점검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주의 기능이 지금 떨어질 수가 있는데 어떤 그 특정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나이가 든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사기꾼한테 좀 많이 당하는 이유가 주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집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떨어져서 안타까운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 그 다음 이제 언어 능력도 조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읽기나 쓰기라든가 말하기 이런 듣기 이런 기능들이 대부분 다 이제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소통을 다른 사람하고 제대로 이제 좀 못할 수가 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하고 가치관, 그러니까 뭐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 젊은 사람들하고 이 대화할 때 약간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제 해결책을 찾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창의적 사고하고 이제 비판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제대로 이제 못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재취업을 지금 하든지 창업을 하든지 이런 과정에서 보면 어려운 상황을 지금 만나게 되면 이런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 좀 떨어지게 되고 원하는 결과를 지금 얻지 못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이라든가 취업에 대한 부분들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할 수 있다고 지금 자신을 하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좀 기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하고 일을 할 때 되게 이제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만약에 취업을 지금 하게 되면 제가 뭐 어떤 일을 할 때 관리자가 되는 게 아니라 담당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1인분의 몫을 지금 다 하게 되면 그 어떤 취업한 회사에 도움이 되겠지만 제가 1인분의 몫을 지금 못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옆에 있는 동료들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저를 도와야 되는데 젊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를 돕는다고 그 사람들 급여가 높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1인분, 자기도 이제 1인분의 몫만 지금 하게 되면 되는데 제가 옴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제가 오히려 이제 어떤 취업을 지금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부담을 주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지금 저를 이제 반겨주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든 사람하고는 가급적 일을 지금 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회사가 만약에 이제 무리하게 나이 든 사람을 채용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젊은 사람들이 이제 회사를 그만두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제 저도 경험을 했는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나이 든 사람들이 취업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이제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지금 어떤 그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은 서러운데 색안경 끼고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것 자체도 여러분들이 되게 이제 서러운 거죠. 하지만 근데 현실을 지금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여러분들이 새롭게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다른 사람들이 나하고 같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귀찮아하는가를 지금 일단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지금 하시게 되면 그 방법들은 충분하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쪽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게 되면 내가 뭐 생산력, 뭐 어떤 생산성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다른 쪽에서 이제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그 서로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지금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왜 나이가 들면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가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어떤 그 삶의 질을 좀 높일 수가 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퇴직 준비라고 지금 하는 부분에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이제 계속 강조를 지금 하는 이유 자체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이제 인지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게 되면 그 돈을 지금 쓸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이제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금 퇴직 준비라고 지금 하는 부분들은 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신체적으로 내가 지금 건강하고 그다음 이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진정한 퇴직 준비다. 그래서 이 퇴직 준비는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입사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퇴직 준비를 지금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입사할 때부터 퇴직 준비를 지금 하는 사람은 불필요하게 지금 뭐 술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안 할 가능성이 지금 많게 되는 거죠. 그런데 퇴직 준비는 퇴직한 시점부터 이제 하면 된다고 하는 사람은 그 순간을 이제 즐기는 거죠. 그러면 뭐 친구가 술 한잔 하자고 하면 같이 가고, 그 다음에 부서원이 지금 오늘 한잔 오케이 하면 가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여러분들 가정도 지금 돌보지 못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 신체 건강에도 심리 건강에도 나쁜 쪽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퇴직 생활 자체가 퇴직 후에 어떤 그 삶의 질이 굉장히 지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퇴직을 지금 하기 전이나 퇴직한 다음에 어떤 걸 주로 이제 많이 하셔야 되냐면 건강 관리는 뭐 아무리 이제 말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그보다 이제 그거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여가 시간에 얼마나 지금 인지 기능을 자극하는 그러니까 인지 기능을 지금 향상은 못 하더라도 인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을 지금 많이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이제 뭐 앞에서 텔레비전이 여러분들 인지 기능이라든가 신체 건강에 별로 좋은 건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그 적극적인 활동을 지금 하지 않더라도 텔레비전 시청, 유튜브 시청은 충분하게 재미를 이제 보장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들 신체 건강이라든가 인지 기능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인지 기능을 지금 향상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뭔가 몸을 써야 되고 머리를 쓰는 이런 활동을 지금 하셔야 된다. 그것 중에 뭐 대표적으로 독서라든가 아니면 취미 활동, 그다음 이제 여행이라고 지금 할 때는 새로 신선한 자극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 이제 건강한 그 결과를 지금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진정한 여가 활동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을 지금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회복은 좀 어렵겠지만 최소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길어지기 때문에 기대 수명하고 건강 수명이 거의 일치하는 이런 삶을 지금 보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노 페인, 노 게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속담을 여러분들 한번 좀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지금 퇴직 후에도 내가 지금 이게 나의 노후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부분 한번 항상 고민해 보시면서 어떤 활동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정보하고 이제 부정적인 정보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긍정적인 정보는 무시해도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지금 미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 날씨가 좋다 이렇게 지금 놓고 봤을 때 날씨가 좋다는 긍정적인 정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무시해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비가 온다고 하는 부정적인 정보를 제가 무시하게 되면 무시하고 우산을 안 가져갔다. 그러면 제가 지금 굉장히 지금 그 비로 인해서 이제 뭐 옷이 젖거나 아니면 활동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정보를 지금 오랫동안 기억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가 지금 같이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퇴직을 맞이했다는 얘기는 최소한 30년 이상을 이제 살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30년 동안에 부부하고 굉장히 지금 즐거운 시절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부부싸움한 그런 이제 어떤 부정적인 기억도 있을 텐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기억이 지금 오래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문제 해결이라든가 어떤 판단력이 좀 떨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그 배우자가 저한테 지금 하는 행동 자체에 대해서 제가 기억에서 이제 부정적인 정보하고 연결을 시킬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배우자는 저한테 지금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려고 지금 예를 들어 다리를 지금 쭉 물려고 했는데 그걸 제가 지금 만약에 이제 저를 때리기 위해서 지금 나한테 다가온다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부부 사이에 부정적인 결과를 지금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기억들을 더 많이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퇴직 준비를 지금 한다는 건 내가 지금 부정적인 기억과 긍정적인 기억이 어떻게 지금 나한테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이제 살피는 것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그런 퇴직 준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결혼을 했다고 하면 여러분들 배우자한테 안대를 지금 씌운 상태에서 배우자를 지금 안내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안대를 찬 상태에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일일이 다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숟가락을 지금 어떻게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반찬은 여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먹어라, 저렇게 먹어라, 국은 여기에 있다, 뭐 이렇게 다 이제 일일이 그 지시를 지금 해주고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게 어쩌다 이제 한번 뭐 그렇게 실험을 하게 되면 정말 이제 불편하다 이 정도만 느끼겠지만 그게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지금 상대방한테 도움을 줘야 된다 이렇게 되면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제가 보는데 거의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노화라고 지금 하는 부분, 인지 기능이 떨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고 제대로 이제 말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말하지 못하는 사람하고 같이 생활하는 것 자체도 되게 지금 불편한데 그 세 가지 기능이 한꺼번에 지금 뭐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하고 같이 이제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지금 괴롭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짜증이라도 좀 내게 되면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 내가 지금 너를 지금 불편하게 한 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지금 화를 내냐, 이렇게 오히려 지금 반발을 할 상황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친구나 뭐 이렇게 되면 그 사람하고 이제 관계를 지금 더 이상 유지를 안 한다고 하면 뭐 여러분들 자유롭게 이제 해방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가족 관계는 여러분들이 그 연을 끊는다고 해서 끊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이제 좀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이제 불편하다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분가를 하기 때문에 따로 산다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부모든지 아니면 한부모든지 어쨌든지 그 한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불편한 부모님을 놔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따로 생활을 지금 하면 뭐 여러분들이 이제 편할 수는 있어도 항상 머릿속에는 그 불편하게 삶을 지금 살고 계시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면서, 그러니까 부모님 생각이 나면서 내가 도와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미안함, 이런 게 분명히 지금 생긴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어쩌다 한 번씩 뭐 여러분들 배우자한테 부모님한테 참 찾아가 보자 이렇게 지금 얘기했을 때 배우자가 선뜻 아 그래 뭐 같이 한번 가갖고 우리가 좀 더 함께 있어주고 이렇게 지금 도움을 주자, 이렇게 지금 배우자가 선뜻 동의해주면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지금 갔다 올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배우자가 싫다, 왜 가느냐, 그분이 나한테 지금 그렇게 얼마나 야박한 게 했는지는 당신도 알지 않느냐, 뭐 이렇게 지금 반발이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 부모님을 지금 저렇게 이제 방치한 거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면서 이제 살게 되면, 그 죄책감을 지금 거두기 위해서 이제 부모님을 찾아가려고 했는데 그 방해한 배우자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배우자가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지금 하게 되면서 약간 적대적인 그런 감정까지도 생길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들을 배우자를 생각하는데 정말 사랑해도 배우자하고 관계가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편에서는 적대감을 느끼면서 배우자를 지금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이 배우자한테 하는 그 어떤 시각, 대답,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왜곡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하고도 약간 이제 심리적으로 약간 거리감이 이제 느껴지면서 뭔가 배우자한테 좀 틱틱거리면서 이렇게 지금 부정적으로 이제 반응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배우자가 이제 배우자 부모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배우자가 배우자 부모를 찾아가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 우리 부모도 안 찾아가는데 내가 왜 니네 부모 찾아가냐. 이렇게 지금 굉장히 지금 거칠게 그렇게 지금 반응을 지금 할 수도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이런 부분에서 배우자하고 관계도 지금 안 좋아지게 되면 이 자식하고도 관계가 지금 당연히 이제 안 좋아지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그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신체 건강이나 심리 건강, 정신 건강이 안 좋아지게 되면 나 혼자의 어떤 그 문제로 끝나게 되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어떤 문제로 지금 이제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족 갈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그 한 사람의 어떤 그 건강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게 이제 가족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지금 크게 된다. 이거를 지금 좀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그런 상황을 지금 예방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할 건가,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제 예방을 미리미리 하셔야 되는데, 그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건강을 유지하는 건 건강할 때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젊을 때부터 그 유지를 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시는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가족은 어떤 경우에도 믿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의료 병원에 가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 아, 내가 지금 빨리 병을 발견해서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이렇게 지금 그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내가 지금 병을 발견해서 지금 나를 이제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지금 그 다른 부분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가능한 병원에 안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 가다 보면 내가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 지금 병이 생겼다. 이런 걸 발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병원 자체에 대한 거부감도 있는데, 평소에 지금 나하고 관계가 안 좋았던 자식들이 병원에 가자고 했을 때, 그 병원에 가서 나를 지금 큰 병으로 만들려고, 나를 지금 환자로 만들어서 어떻게 이제 부정적으로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이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을 지금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지금 했던 부분들이 결국은 가족들의 어떤 그 긍정적인 의도로 지금 받아들여서
설사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지금 정말 이제 부정적으로 대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걸 지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모르고 지금 치료를 몰라서 지금 치료를 늦게 받는 것보다는 알아서 빨리 치료를 지금 받고 대책을 세우는 게 그나마 지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테니까 어쨌든 지금 부정적인 상황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뭔가를 지금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가족들의 어떤 그 부담감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제가 이제 계속 그 건강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만 이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젊었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앞으로 이 건강을 어떤 식으로 유지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금 항상 틈만 날 때마다 내 신체 건강은 이런 식으로 지금 돌보고, 그 다음에 심리 건강이라든가 뭐 스트레스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심리 건강, 그 다음에 인지 기능을 지금 향상할 수 있는 어떤 정신 건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지킬 건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고민을 지금 하시다 보면 분명히 지금 여러분들한테 가장 적합한 그런 아마 방법들을 찾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들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여러분들의 습관을 만들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 퇴직 후 삶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건강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